안녕하십니까. 주식 고민 상담소의 오민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간만에 라이브를 키는 것 같거든요. 날씨가 좀 많이 추워요.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춥고요. 계좌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 추운 만큼 계좌는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지수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저는 2200대까지 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사실 서울경제 좀 전문가 생활 좀 했었는데 이때 제가 이제 빠질 거다, 여기서 빠질 거다, 우리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테마는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좀 약간 다지는 느낌이 나왔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2500대 초반에서 2300대, 400대 밑에까지 좀 내려올 수 있는 여지는 좀 남아있어요. 그런데 2400대 부근에서까지는 한번 이렇게 2500대 초반, 2520, 그리고 1400에서 2360 저점까지 박스권을 한번 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안은 좀 박스권에 갇혀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올라갔는데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떨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많이 둔화가 됐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속도가 줄었어요. 그러면은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움직임은 아니거든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장을 대응함에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지금은 단기적으로 박스권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만약에 오늘 지금 2차 집행, 영장 2차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봐요. 지수가 빠졌을 때 우리가 2360 이때 제일 급격하게 빠졌을 때 내란이라고 하죠. 민주당 쪽에서는 내란이라고 하고, 그냥 국힘 쪽에서는 정당한 권리 주장이다, 대통령의 권한이다, 권한 행사한 거다. 둘 다 단면적인 측면만 놓고 봤을 때는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계엄령 선포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건 맞죠. 그런데 발동할 수 있는 계엄령을 발령할 수 있는 조건들이 헌법에 제시가 돼 있으니 이게 내란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하지만 위헌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맞았거든요. 권력 남용 쪽에 조금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해요. 저는 둘 다 깔아서 정치에는 사실은 그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제가 오늘 할 내용이 우리는 왜 주식이나 선물이나 코인이나 왜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투자 활동을 함에 있어서 성공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냥 일단은 선물 시장이 개장이 되고 나서 갭상승 이후에 지금 다시 하락으로 빠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계속해서 보도자료 좀 보긴 봐야 돼요, 사실은. 근데 지금 보도자료, 지금 언론사, 지금 저도 유튜브를 좀 켜놓고는 있는데 영장 집행 여부가 좀 확인이 되지 않는다라고, 집행 중이어서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에 지금 선물 시장이 갭으로 이제 상승을 했어요. 이렇게 연결 선물 지수 보시게 되면요, 개장을 먼저 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왔다가 331일 올라왔다가 또 바닥 찍고 또 다시 올라오고는 있거든요, 분봉상으로. 이게 지금 오늘 바로 상승한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상으로 한번 올라왔다가 빠지고 나서 하락 추세 잡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서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왔죠. 그러고 나서 전고점 한번 매물을 한번 잡았어요. 위치까지, 직전에 고점까지. 여기 안 나와 있구나, 여기 있구나. 그러면은 이 위치를 잡았어요. 이렇게 잡았거든요. 잡고 나서 또 빠졌어요. 밑으로 또 빼버렸죠, 쭉. 물론 초단기적인 움직임이긴 해요. 여기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하나의 박스권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사실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의 박스권이 완성이 되었고, 지금 추세는 여전히 이어는 나가고 있어요. 계엄령이라는 것 자체가 우선은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근간을 좀 흔드는 거는 맞긴 맞죠. 포고령 내용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다들 더 잘 아실 거예요. 포고령 내용을 보게 되면은 우리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었던 건 맞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빠진 거고,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거는 맞죠. 하지만 우리는 이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어떻게 투자에
활용을 할 수 있을지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게 제일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은 체결량 들어오는 건 ETF 쪽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호스닥, 방산 쪽 강할 것 같고 폐배터리? 저는 폐배터리 아직은 2차 전지도 저기 안 나와 있는데 폐배터리 지금 뭐 교체 주기가 되긴 했죠. 그래서 폐배터리가 움직이고는 있는데 DS 단속 폐배터리 2차 전지 폐배터리 재활용 재생 쪽 섹터인데 저는 환경 쪽은 그닥 이슈가 그렇게 크진 못해요. 어디까지나 환경 쪽에서는 비용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그렇게 안 나올 수 있거든요. 마진율이 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심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이제 좀 주의를 해라라는 거죠. 그냥 사실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조금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나쁜 건 아니다.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진 않지만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은 않아요. 다만 제가 부정적인 시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투자를 주의하는 부분, 이런 종목은 조심하자, 이런 종목은 조심하자. 근데 또 과감하게 들어갈 땐 또 과감하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적절히 활용해서 투자에 대한 관점을 좀 바꿔가면서 우리가 시장에 대응해야 될 필요성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장 시작 10분 전인데 반등 지지선은 지켜주고 있어요. 지지선 지켜주고 있고 아직 체포영장 집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이 여부에 따라서 만약에 체포영장 집행돼서 공수처에 연행이 돼서 가게 되면 저는 증시 상승할 거라고 봐요. 어느 정도까지는. 우선은 국내 증시가 너무 빠졌던 건 있어요. 바닥에서 기고 있었죠. 완전히 디커플링이 나왔다가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다시 커플링 현상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도 이제 상승세는 주춤하고 위에서 이제 횡보를 타기 시작했는데 국내 증시는 먼저 횡보를 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커플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져요. 다만 여기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이슈, 이게 뭐가 됐든 도가 됐든 불확실성을 해결이 돼야 되는데 국내 투자 자산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극도로 싫어하죠.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니까요. 지금 이슈 자체는 공수처 자진 출석 협의를 하고 있다고는 하네요. 이제 상황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진 출석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을 이제 끌 만큼 끌었다 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일부 언론 뭐 보수든 진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투자는 왜 할 돈을 벌기 위해다가 하나 올려놔야 돼. 우리는 투자를 왜 하는 본질이잖아요. 정치 얘기를 웬만해서 하면 안 되는데 이 주식 시장에서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 이슈들로 인해서 증시가 영향을 받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잖아요. 우리는 또 왜 돈을 벌까 그러면 교환의 수단이니까. 돈이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물건, 내가 원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잖아요. 물건 구매라고 할게요. 서비스 재화라고 하죠. 이 재화에는 뭐 우리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식품이 될 수 있고 사치품이 될 수도 있고 사치일 수도 있어요. 사치가 목적 아니면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서. 이래서 돈을 버는 건데 이런 것들을 교환하는 수단이 바로 돈이기 때문이죠. 돈이니까. 이게 바로 돈이니까. 우선은 하락 부분 다 메꿔주고 오늘 증시는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선은 반도체 레버리지 뭐 성장주 지금 뭐 다 올라오고는 있어요. 하나오션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저는 하나오션 이때 샀어요. 이때 사서 지금 어제 팔았거든요. 여기서 49,000원에 많이 먹었죠. 사자마자 바로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건 들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 보진 않긴 한데 코오롱 티슈진 이 종목은 전 별로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라. 우선은 김성훈 경호차장이 체포가 됐다고 하네요. MBC도 올라가겠네. 진보 언론들이 좀 올라가고 있어요. 약간 우파 쪽, 좌파 쪽이죠. 좌익은 우리나라는 완벽한 좌익은 없어요. 전반적으로 지금 대원전선, 그린케미칼 많이 올라왔네. 잡아볼만은 해요. 아직까지는 그린케미칼, JMT, AI, 양자 쪽도 지금 좀 잠잠하고. 이슈가 뭐가 있나 모르겠어요. 정치권 때문에 지금 너무 단기적인 트레이드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대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이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거 주목하고 있어요. LG엔솔. 사실 여기서 이제 공략 한번 들어갔다가 여기서 익절 못했어요. 정확하게는 하지도 않았지만 박스권 위에
박스가 나오더니 박스를 이탈을 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큰 박스권이 이제 형성을 하려고 만들고 있죠. 이렇게 움직일 거야. 이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 저는 이거 장기로 보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럼 여기서 박스권 유지되면 43만 원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장 시작했네요. 전기 전력 설비 장 시작했고요. 오늘 전기 쪽이 강하긴 하겠지. CIS 이게 풍력이고 재생에너지는 안 보는 게 좋아요. 아직 KCS 이것도 제가 공략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제가 이거 언제 들어갔냐면요, 제가 TV 방송 출연하면서 그때 공략, 요쯤 공략 들어갔어요. 요 부근에서 공략 들어갔어요. 요 부분 12월 중순에 나왔으니까요. 요 부분이었어요. 요 자리에서 공략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100% 올라갔죠. 바로 올라갔어요. 거의 바로 100% 바로 쏘고 빠지는 위치.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기다리셔야 돼요. 타점 지났어요. 이런 자리에서 제발 속아서 들어가시지 말란 얘기예요. 50% 금방이에요. 이러면 이런 자리에서 물려버리면. 왜냐? 박스권 돌파 나왔죠. 최초 박스권 돌파 나온 자리가 여기가 엘리어트 1파다 2파고 3파 하락 1파.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빠져버리면 마이너스 50% 금방이에요. 30-40%는 금방이에요. 물론 이게 전반적으로 매집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돌아가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발 이런 자리에서 반등 나왔구나, 저가 매수 기회다, 웃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 잡아 들어갔을 때 이 자리도 저는 이 자리도 좀 위험하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손절 잡고 들어가죠. 여기서 2파 나오고 끝났으면은 그래도 좀 버텨볼만 하거든요. 요 라인까지는. 근데 여기는 이미 상승 추세 나오고 하락으로 돌렸는데 여기서 조정 나왔다. 제발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서 속으시면 안 돼요. 내 계좌 박살나요. 내 계좌 박살나는 건 일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위치에서는 오히려 눌러줬을 때 장기 이동평균선 한 최소 121, 241 요 자리거든요. 8,000원 언더, 8,000원에서 9,000원, 9,000원까지는 한번 잡아볼만 할 것 같아요. 9,000원 밑에서 여기서 하단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래도 퍼센테이지가 장난이 아닌데 20%. 와, 이게 바로 가네. 저는 이거 어제 들어갔어요. 저는 어제 이거 들어갔어요. 종목에 대한 거는 저도 이제 방송을 그만두고, 물론 방송을 다시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글쎄요. 방송을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유튜브 방송 제외하고요. TV 방송 다시 나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저도 매매를 해야 되니까, 매매를 하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종목을 들어갈 때는 그냥 따라오시는 건 자유예요. 제가 들어가는 거 따라오는 거는 자유인데, 제가 뭐 이거 적극적으로 매수하세요 이렇게 사인은 안 낼 것 같아요. 자율주행 움직이네요. 자율주행. SOS래. 이것도 공략 들어갔던 종목이었어요. 요때 공략 들어갔어요. 8,000원. 100% 찍기 직전이죠. 이때 공략 들어갔어요. 14,000원. 물론 저는 이거 여기서 팔았어요. 14,000원대. 14,000원대에서 팔았고, 날짜 쇼츠 보시면 있을 거예요. 날짜. 서울경제TV 들어가시면요, 말 더듬는 애 하나 있어요. 말 더듬는 애 하나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에너지, GNC 에너지 들이 차전진도 저는 요거 좋다고 생각해요. S1. 이제 같이 방송했던 앵커님, 이채은 앵커 계속해서 이제 좀 톡을 하고 있어요.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냥 그러고 있어요. 뭐 종목 공유도 좀 같이 하고, 뭐 질문 해주실 때도 있고 그러면 좀 답변도 해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제 개인 매매도 좀 하고. 마우스가 이렇게 안 내려가. 저는 이거 이미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이거 6만 원대 들어갔어요. 6만원대 들어갔어요. 실적 잘 나오는 애들 위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이 또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경기 자체가 불경기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마트를 좀 다녀왔어요. 마트를 좀 다녀왔는데, 물론 주말에는 이제 요즘은 이제 맞벌이 가구가 많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말 되면 이제 막 사거든요. 근데 어제 평일날 이제 잠깐 갔는데 마트 가니까 한산해요. 카트도 그렇고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국내도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죠. 마트를 한 번씩 그냥 다니긴 해요. 이게 물가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돈을
돈을 왜 버냐라고 했었잖아요. 보다 윤택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러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실물에서 나오는 이제 실물 경제나 이런 것들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자본주의 꽃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영향을 다 받으니까. 이런 것들이 물가가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이 항상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잖아요. 전에는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성장을 같이 한다. 적당한 인플레이션은 적당한 경제 성장률에 부합하는 인플레이션은 보약이거든요. 오히려. 그런데 약이 과하면 독으로 변하죠. 인플레이션이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와, 후추가 뭐 이렇게 많이 올랐대. 후추 100g 우리 이거 그냥 후춧가루 그걸 한 통에 7,000원. 아니 우리 동네 마트에서 보통 3-4천원이면 샀던 거 5천원도 안 했던 것 같은데 후춧가루 사놓으면 오래 먹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거의 더블 오른 것 같아요. 후춧가루가. 그만큼 실물 경제 이게 의식주에 기본적으로 쓰는 비용이 많다 보면은 우리가 추가적인 소비가 먹는 거를 제외하고 뭐 입는 거 이런 거 요즘 또 이슈 되고 있는 게 동묘 시장에서 옷 사는 게 판매량이 늘었다고 해요. 그만큼 시장에 소비에 쓸 수 있는 역량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내가 당장 먹고 사는데 바쁜데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시장에 자금이 말라 들어가겠죠. 그게 매도세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은 시장 빠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 MBC 움직일 거라고 그랬죠. MBC 움직일 거라고 그랬죠. 마우스가 왜 이래? MBC 움직일 거라고 그랬는데 벌써 지금 오늘 고점이 10% 올라갔다 빠졌네. 분봉으로 볼게요. 장 시작하자마자 쭉 올라갔죠. MBC 움직일 거라고 했죠. 시장은 움직임이 좀 잦아들었어요. 지금 조선 움직인다. 더 가네. 오자 가겠네. 근데 저는 이거 후회는 없어요. 바닥에서 여기서 잡았어요.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걱정할 게 없어서 고점에서 팔았으니까. 여기 어제 고점에서 팔아. 근데 조선은 또 들고 있어요. 삼성중공업도 들고 있고. 제가 이거 추천 나갔었는데 제가 이것도 추천 나갔어요. 12,000원. 제가 이거 추천 나갔어요. 이때. 얘들 더 갈 거예요. 근데 따라가시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셔야 돼요. 많이 올라왔죠.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자리 있죠.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5일선이 주가가 빠지다가 지금 5일선 타고 가는 급등 형태가 나와주고 21선 한번 눌렸다가 회복하는 지점. 여긴 타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5일선 계속 타고 5일선 꺾이면서 상승폭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고 올라왔다가 이렇게 꺾이면서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나와주게 되면 요 자리는 하락 신호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자리에 속지 말라는 거잖아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요런 자리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자리 들어가셨어도 먹고 나왔죠. 그럼 여기서 익절 하셔야 돼요. 아니면 요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반등 나왔다고 속으시면 안 돼요. 물론 더 갈 수는 있어요. 근데 10개 중에 1개, 2개 갈까 말까 해요. 추가적으로 상승 올라. 미친 상승이 나와야 돼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죠. 이제 추세가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이 자리 같은 경우에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이 기준봉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 26%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 3,700원 부근에서는 좀 모아갈 것 같아요. 이격도가 벌어지기 시작한 위치이기 때문에. 하지만 완벽한 상승은 다 나오진 않았어요. 차라리 눌러준다면 한번 진입해보는 관점에서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오늘 조선 세네요. 조선 세네요. 조선 세고 해운? 물류 쪽은 좀 아니에요. 물류 쪽은 좀 아니고 씨가 왜 나오냐? 제가 어제 이거 종목 어제 들어갔는데 종가 베팅 했어요. 그때 오늘 들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삼성중공업을 얼마 못 들어갔어. 엑스게이트 지금 많이 올라왔죠. 이런 자리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자리에서 반등 나오면 한 요 정도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이 위치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10,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하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다. 거기까지만 한계인 거고 빠졌을 때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어요. 여기서 간다 이제 가자 그러시면 안 돼요. 삼성중공업이 제일 세네 오늘. 와, 삼성중공업 8%가 올라가네. 8%. 한국첨단소재, 칩셋미디어, 반도체 칩일 거고 얘들은 종목 자체가 그렇게 눈에 띄는 종목은 없네요.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은 없고 이런 거 들어가시지 마시라. 경영권 분쟁이잖아요. 여기가 물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승 나오고 파동 이어가면서 상승 파동 나와주고 있는데 시간 더 걸릴 수 있어요. 많이 올라가 단서.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좀 선점을 해놔야 돼요. 선점을 해놔야
해놔야 돼. 물론 2차 전지 쪽 우리나라 앞으로 먹여 살릴 게 뭐 2차 전지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2차 전지 한 2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2년이란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왜? 저는 단기 매매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단기 좋아하시죠. 근데 장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 분명히. 전문가들도 장기 좋아하시는 분들 계세요. 다 틀리고. 우리 사람 생김새가 다 다르죠. 우리 이제 20대들 MBTI가 우리 옛날에 인적성 검사할 때 MBTI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 MBTI가 사람의 성향을 16가지에 크게 분류를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같은 ESTP, 뭐 ISFJ 뭐 많잖아요. 16가지 4 곱하기 4니까 그쵸? 2개씩이니까 2의 4승이니까 2의 4승이니까 16가지인데 이 16가지의 사람 유형 중에서도 같더라도 세부적으로 보면 약간씩 다 차이가 있죠. 다만 여기서 퍼센테이지를 놓고 봤을 때 E가 뭐 몇 퍼센트다, I가 몇 퍼센트다 비중이 있잖아요. 이 비중의 조합에 따라서 사람이 성향이 비슷하지만 다 다르죠. 마찬가지예요. 투자 성향도 같은 장기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단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단기, 단타, 스캘핑 끼켜봐야 4개거든요. 투자 성향 자체가 꼴랑 4개 정도인데 장기, 중장, 중기 엄연히 나눠도 4가지 5가지예요. 4가지 5가지인데 2년 봐야 된다고 그래요. LG엔솔 기준으로는 저는 2년 걸린다고 박스 치고 움직이다가 한 40만 50만원? 한 60만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가기에는 저는 한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장기죠. 제 기준에서는. 누구한테는 중기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왜냐? 제가 공략했던 종목들 보면 요때 공략했어요. 8,000원대 공략했단 말이에요. 14,000원 갔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도 있어요. 이때 공략 11월 초에 물론 여기서 눌렸어요. 요쯤에서 공략했던 것 같은데 눌리고 나서 가더라도 50% 이상 상승이 했어요. 평단가 10,000원대였어요. 저는. 그래서 2달, 3달이에요. 거의 한 대여섯 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데 2년이면 24개월이잖아요. 근데 저는 한 달도 안 걸렸죠. 같은 수익률을 내는데 2년이 걸린다? 제 기준엔 맞지 않아요. 다만 내가 벌어둔 수익금, 물론 저도 LG엔솔을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LG엔솔은 수익금으로만 돌려요. 수익금의 일부만 매수를 한 거예요. SOS랩 얘기했고, 그리고 코콤 이때 공략했어요. 4,000원대. 이것도 11월 초에 요 자리에서 공략했어요. 요 자리에서 눌렸어요. 4,200원 이렇게 해서 바로 먹었어요. 바로 찍었어요. 갭상승 며칠 있다가 바로 올라가. 이제 거의 20% 이상 먹었죠. 5,000원 가야 20%니까 거의 30% 정도. 단기간에 이렇게 먹었어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해요. 저는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SOS랩, 코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KCS 요것도 이 자리에 공략했어요. 이거 요때 공략 들어갔다고 8,000원 밑에서 들어갔어요. 100% 찍었죠. 여기서 한 달, 2달 정도예요. 두 달이 뭐야? 2달도 채 안 걸렸지. 사실 이때 나왔어요. 거의 100% 먹었거든요. 근데 LG엔솔 30만원대 맞춰가지고 들어가서 60만원대 먹어요. 100% 먹는데 2년 걸려요. 그랬을 때는 당연히 수익금으로 장기 투자 한번 해보는 거지. 그냥 비중 실어서. 제 관점은 요 위치니까. 제가 좋아하는 매매들은 요런 자리니까. 요런 자리에서 30% 40% 최소 20%는 끊어먹고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매매를 선호를 해요. 수익률이 너무 짜치지도 않고, 물론 짜치게 먹을 수도 있어요. 저 스캘핑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재밌거든. 근데 어디까지나 재미다 소액으로 우리 그냥 점 100원짜리 그냥 친구들 모이면 점 100원짜리 그냥 고스톱 한 게임 치고 점 100원짜리 해가지고 뭐 상한가 5만원 잡고 1000점 나오면 작살 나잖아. 상한가 한 5만원 잡고 그냥 그렇게 치는 거 같이 소액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용돈벌이 소소하게 용돈벌이 하는 거. 저는 요런 자리 매매하는 거 좋아하고 강점이 있어요. 저는 이런 자리에서는 오히려 제가 서울경제 있을 때도 수익률은 저는 나쁘진 않았거든요. 방송이 안 돼서 그렇지. 방송을 잘 못하더라고. 내가 한계가 있었다. 좀 한계가 있었고요. 봐주시는 분이 또 한 명 또 계시네. 감사합니다. 채팅이라도 쳐주셨으면은 좀 대응을 해드렸는데 시간이구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 좋아하긴 해요. 이런 자리 잘 먹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만 모아 들어가시면은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수의 흐름이 조금 이제 상승분 반납하고 있네요. 지금 상승분 반납하고 있고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왔다 갔다 하네요. 공수처는 이제 물리적 상황 없었고 자진 출두 쪽에 조금 나와주고는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도 반응이 딱히 없어요. 시장이 반응이 없고 만약에 이게 저는 우선은 이제 공수처 들어가서 수사를 하게 되면은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 민주주의 근간이잖아요. 그냥
모르겠네. 민주주의 근간이 이제 훼손을 한 자본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건 맞아요. 사실은 누가 어쨌든 간에 누가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뭐 헌정 질서 뭐 저는 관심 없어요.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직권 사용한 건 맞지. 직권 사용한 건 맞고, 그런데 그거를 과잉 해석했던 것도 맞고, 내란이라고 하기에는 군병력이 투입되긴 했는데 내란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짜치죠. 좀 짜쳐. 어설퍼. 뭐 확대 해석하면 뭐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고는 하겠지만, 그냥 드러난 팩트로만 가지고 놓고 보게 되면 그냥 양쪽 얘기를 다 들어보자는 얘기예요. 양쪽 얘기를 들어보면 뭐 주장하는 거는 일리는 있겠죠. 내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요. 제가 정치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그 부분을 좀 제외해놓고 봤을 때는 그냥 우리가 경제적인 관점, 우리 주식시장, 투자시장에 대한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어 놓은 건 맞죠. 그래서 지수가 떡나게 나온 거고,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우리는 투자하는 사람, 뭐 하나의 국민이긴 해요. 대한민국 사람의 이제 국민이긴 하지만, 하나의 국민이긴 하지만, 우리가 자산시장에 투자하는 사람의 관점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뭐 그런 다 위치들이 다 있잖아요. 내가 집에 들어가면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본가에 들어가면 누군가의 또 아들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직장인이기도 하고 개인 사업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투자 자산에 들어와서는 하나의 시장 참여자, 국적으로 놓고 봤을 땐 대한민국 국민은 다만 다 제껴놓고 우리가 이 자산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만, 철저하게 이 관점에서만 놓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상황 자체는 자산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다. 물론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싫어해요. 극도로 싫어하죠. 그런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또 상승이 또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될지는 몰라. 하지만 앞으로 좋아질 거야. 이것도 하나의 불확실성이거든요. 이 불확실성을 반기기도 하지만 좋아하기도 해요. 안 좋은 쪽의 불확실성. 우리 이제 지금 계엄령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이슈가 나왔죠. 가장 이제 우리 증시로 놓고 봤을 때는 이게 가장 큰 거고, 글로벌 경제로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미국 시장은 좋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은 확실하게 리스크로 돌아오겠다는. 그런데 2차 전지, 리튬 값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죠. 근데 리튬 값 한참 올라갈 때 에코프로 이때 올라갈 때 저는 여기서 끝났다고 봤어요. 사실은 여기서 끝났어요. 사실은 여기서 끝나야 되는 게 맞았어요. 사실은. 근데 더 올라갔. 여기가 딱 적정 주가였어요. 제가 봤을 때 최대한 목표 주가 부근이었는데 더 갔죠. 좋아질 거야. 지금 올라가는 거 봐봐. 리튬 가격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잖아. 양극재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만큼 더 좋아질 거야. 나는 불확실성 때문에 올라갔죠. 근데 알고 보니까 지금 전기차 캐즘 나왔어요. 주가 박살나고 있죠. 이런 거예요. 불확실성은 주가를 상승시키기도 하지만 주가를 다운시키기도 해요. 앞으로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인데 미래가 밝아. 그러면은 상승을 하는 거고, 좋지 못한 불확실성이 터졌어. 그랬을 때는 주가는 하락을 하겠죠. 이걸 보시게 되면요. 저는 에코프로 좋게 보는 사람들, 좀 솔직히 또 험담하는 것 같아서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고, 에코프로 주주분들께는 엄청나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희망 없어요. 죄송하지만 희망 없어요. 이때가 리튬 가격이 얼마를 갔냐면요, 500위안이 넘었어요. 이 위안이었거든요. 그때가 500위안이었나? 700위안까지 갔던 것 같은데, 킬로그램당 리튬. 그래서 뭐 하얀 석유다 뭐다 뭐 이랬었거든요. 이거 여기 코미스 가면 홈페이지 가면 있을 텐데. 맞네, 넘었네. 그때 어떻게 있었냐면요, 리튬 가격이 500위안이 넘었어요. 500위안 킬로그램당. 근데 지금 얼마가요? 킬로그램당 72위안까지 떨어졌어요. 킬로그램당. 이게 581위안. 지금 몇 배가 떨어졌죠. 반토막을 넘어서서 거의 10분의 1토막 가까이 났어요. 8분의 1토막 나.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럼 주가도 이때 리튬 가격의 8분의 1, 27만원, 한 3만원대까지. 이때까지 떨어질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평년 수준의 2배 정도니까 이때 에코프로 주가가 10,000원도 안 했죠. 그럼 한 2, 3만원대가 딱 요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적정 주가는 여기까지였던 거다.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사실 좀 에코프로나 뭐 금양 들고 계신 분들, 우리 주주분들한테 좀 죄송스럽긴 해요. 안 좋은 얘기 할 수밖에 없거든. 금양도 마찬가지고요. 금양은 이건 답이 없죠. 리튬 광산 어떻게 할 거야? 박살 났는데. 리튬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채산성이 안 맞아요. 23년도에 예상했던 거는 킬로그램당 최소 200위안
300 위안 잡았을 텐데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리튬 채굴량도 안 나와? 작살 나는 거죠. 2차 전지는 지금 리튬 가격 오르는 걸 좀 봐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 해야 된다.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아, MBC 잘 올라오네. 그래도 이 정도면 복귀하겠는데, MBC가 분봉으로 한번 놓고 볼게요. MBC가 나쁘진 않은 게, 분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1분봉, 5분봉 볼게요. 자, 어제가 타점이었죠. 여기가 타점이었어요. 요 자리까지 타점. 여기서는 돌파 한번 잡아볼만 했죠. 요 자리에서 돌고, 지금 조만간에 이제 타점을 한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4,200원 정도까지 지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고, 요런 양봉, 여기 이런 상승 장악형 양봉 있죠. 이런 거 하나 나와주면 이제 그때 잡아 들어가셔야 추세를 돌리는 거. 지금 요 자리에서 나왔는데, 요 자리 돌파 나오면 혹시나 4,500원 정도 돌파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냥 단기적인 타점을 이렇게 제공한다. 1분봉은 타점이에요. 1분봉은 타점이네. 하지만 많이 올라왔죠. 이격도가 벌어졌죠. 조금 조심해서 수렴하는 거를 좀 보고 기다리셔야 된다. 지금 1시간째 협의 중이라고 하네요. 말하자마자 바로 가네요. IMBC는. 이런 이제 MBC나 JTBC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TBC였나? JTBC 어디 있었는데? 옛날에 TBC였나? YTN 주가는 조금 잠잠하네요. MBC가 좀 강하게 때려. 근데 YTN도 자리 잡았네. 한 파동 또 나와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난 이거 잡아 들어가야겠다. 저는 이거 잡아 들어가요. MBC 3,405원에 시장가 체결시킬 겁니다. 250. YTN 저는 자리 잡았다고 봐요. 저평가죠. MBC에서 원체 강하게. 지금 MBC가 지분이 높아요. 방송 쪽은 이미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한번 재차 파동 나와주는데, YTN은 같은 섹터인데 약간 저평가 구간에 이제 접어들었죠. 저는 평단 3,405원, 매입 금액 한 300만원 정도 체결시켰어요. 저는 이거 들어가요. 말씀드렸어. 들어간다고. 삼성중공 오늘 대장 제대로 하고 있고. 대형 포장도 이거 내가 언제 줬냐? 이건 시간이 좀 걸리긴 했어요. 이때 줬어요. 이거 10월달에 방송 나갈 때 이거 10월달에 이제 그때는 이제 VIP 회원을 받았었죠. 이때 줬어요. 지금 대형 포장 쭉쭉 가죠. 제가 1,100원 밑에서 무조건 잡으라 그랬어요. 1,500원 50% 갔어요. 이것도 50% 갔어. 이 정도 시간 투자하면 다 올라와요. 저는 제 종목들은 이렇더라고. 항상 눌리더라도 분할 매수해서 모아서 들어가면 40% 50% 이상 먹고 나와요. 에이징랜드도 여기서 잡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뭐 여기서 잡아서 짧게 먹고 나왔어요. 이거는 근데 이제 추세 돌리는 거예요.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 이제 추세 돌리고 더 보셔도 돼요. 글로벌 텍스 프리 저도 얘는 나쁘지 않다고. 사업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잖아. 최초 텍스 리펀드 대행 사업자, 관광객 유치 목적 텍스 리펀드 사후 면세점에서 물품을 부여 환급 대행 사업이죠. 이제 국세청하고 이제 국세청이나 관세청 이쪽하고 연관이 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관광 수입을 관광객들이 늘어날수록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 실적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BPS가 이제 자산 가치는 좀 떨어지고는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이제 이때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컸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타격이 컸던 시기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해외 여행이 더 많이 갔었고 한국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으니까 지금 다시 한번 회복되는 수준으로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요, 2019년 때보다 지금 매출액이 늘었어요. 영업이익이 늘었어요. 다만 단기순이익이 감소를 했는데 이건 일시적인 단기순적자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영업이익률 보시면 15% 그때까지 많이 늘었어요. 물론 주식을 좀 발행을 하면서 좀 장난질을 좀 쳤다, 자금 조달을 한 흔적이 있긴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저는 무난하다고 봐요. 유보율이 조금 줄어들었고, 물론 자본금이 올라갔으니까, 주식수가 발행을 하면서 자본이 올라갔으니까 유보율이 좀 줄었어. 그냥 재무적인 안정성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지만 성장성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우리가 로제 아파트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아들내미가 하나 있는데, 저희 집에 이제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노래방 기계가 있는데 아들내미가 아빠 아파트 신곡 넣어달라고 그러더라고. 신곡 넣어줬어요. 근데 아파트 저도 브루노마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따라 부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브루노마스 되게 좋아해요. 근데 얘기가 좀 빠졌어요. 근데 그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한국으로의 관광객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환급해주는 관세, 이제 환급해주는 사업 상당히 저는 다시 한번 잘 될 수 있다, 화랑을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한국의 문화적인 K-팝도 그렇고 문화적인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봐요. 성장성은 있다. 주가 바닥이죠. 주가는 바닥이에요 지금. 주가는 확실한 바닥 영역에 들어왔다. 공수처는 호송차 탑승이 원칙인데 현장에서 합의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절쳐놓고 지금 계속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 오후장의 변동성을 한번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후장에서 한번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오늘 YTN 잡아 들어갔어요. 주가는 바닥인데 근데 YTN이 상승했던 시기를 보면요, 요런 자리, 코로나 막 엔데믹 나오고 박근혜 탄핵 나오고 대선 나올 때쯤 돼서 한번 또 강하게 나왔잖아요. 이때 박근혜 게이트 터졌었죠. 최서원인가 이제 최순실 터졌잖아요. 이때 코로나 이후에 이잖아요. 그때 JTBC가 제일 대장이긴 했는데 이후에 대선하고 뭐하고 코로나 이후에 올라가면서 다 올라갔거든. 근데 여기서 한번 또 떴죠. 대선 때문에. 한번 노려볼만 하다. 물론 진보 언론이요, 흔히 말하는 이제 빨갱이, 우리나라에 빨갱이가 어디 있겠냐만, 언론 성향은 뭐 어르신들 입장에서 보면 뭐 빨갱이라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디까지나 투자에 대한 관점이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궁금한 거 종목 어차피 방송 무료로 진행하는 거니까 그냥 저도 이제 투자하면서 그냥 좀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냥 혼자 매매하자니 좀 나태해져. 건강상으로도 제가 담배를 또 많이 피거든. 개인적으로 좀 많이 피는 축이에요. 좀 많이 피는 편인데 담배만 엄청 펴대. 저는 이제 일부러 이제 트레이드는 이제 담배 필 수 있는 공간을 잡아가지고 그냥 트레이드를 하거든요. 담배만 엄청 펴대는 거예요. 담배만 엄청 펴대고 그냥 습관적으로 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럴 바엔 저 매매하면서 여러분들께 이제 뭐 조금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 좀 알려드리고 이런 것들 좀 진행하면서 좀 한번 방송을 해볼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좌는 제가 깔 수는 없어요. 그냥 대신 제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방송 중에 진입하는 종목들은 말씀을 드리긴 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잡아 들어갈 거고 말씀드릴 거고,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만약에 따로 들어간다 그런 건 이제 공개 안 하죠. 하지만 저와 이제 제가 방송하는 시간대에 진입을 한다 라고 할 때는 저 이거 들어갑니다 라고 할 거예요. GNC 에너지 단탄대 물어볼 만한데, 이건 대응 안 되면은 하시면 안 돼요. 대응 되시는 분들만 하셔야 돼요. 아, 이거 타점인데 분할로 잡아야 되는데, 이런 거는. 이거는 제가 왜 좋게 보느냐, 이런 자리 조심하라고 그랬죠. 조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이격도 벌어지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위치인데 요런 걸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뒷구간이죠. 정고점을 여기서 잡았어요. 1,500원까지는 한번 안정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위치까지는 올라와요. 근데 이거 넘어가면은 더 큰 수익이 따라올 수가 있어요. 신고가를 또 다시 한번 쓰는 거기 때문에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한번 노려보고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이런 자리가 제일 쫄려요. 저도 뭐 아니면 도거든. 근데 또 눌리면 또 막상 또 손이 안 나가. 근데 잘못 물리면 이거 하루에 10% 20% 물리는 건 일도 아니고 전략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 종목이에요. 1분 봉상은 조금 더 내려올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1분 봉 한번 보실까요? 지금 21선 타고 깨고 내려오면 이거 61선까지는 그냥 열려 있어요. 여기까지 9,400원 하이패스로 열렸어요. 쭉 빠질 거예요. 그럼 여기서 1차 조금 담는 거예요. 조금 담고 모아가면 돼요. 사실. 근데 모아가기에는 퍼센테이지가, 감내해야 될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크죠. 최소 20%. 이런 거 깔끔하게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노리는 종목은 요거예요. 좀 길게 들고 가는. 그래봐야 한 3개월? 실적 한번 발표 나올 때? 굳이 먹고 나온다면? 얘들도 사실은 유한양행 같은 애들. 지금이야 유한양행이 뭐 렉라저 타고 이슈 타고 급등 나왔지만 요런 애들이거든요. 그냥 월봉으로 꾸준히 상승하는 애들. 여기서 시세가 터진 거예요. 네, 꾸준히 올라가는 애들. 저는 S1이 이렇게 그렇다고. 올라갔다가 빠졌죠. 근데 우상향 추세는 유지가 되고 요게 하나의 파동이다 라고 봤을 때는 요 위치를 넘어간다라고 저는 봐야겠죠. 그럼 12만원, 지금 6만원이니까 장기간 투자해서 배당대로 먹고, 이런 거는 수익금으로 장기로 들고 가셔야 된다. 이런 건 수익금을 활용해서 장기로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다. 꾸준히 사 모으면 배당은 배당대로 주고 받고 수익은 수익대로 볼 수 있는 장기 투자 종목이에요. 월봉으로 한 파동이거든. 한 파동 눌림목이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대선 나올 때까지는 이거 한 3-4개월 정도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YTN. 네이버가 20만원대를 확실하게 지켜주네요. 네이버가 20만원대를 확실하게 지켜주고, 지수도 지금 오늘 박스권 상단 잘 지켜주고 있거든요. 집행 협의 중,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바로바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 꼭 알아두세요. 시장이 체포영장 집행 시작하는 순간 증시는 상승으로 추세 전환 돌릴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장의 심리가 차트에서 다 나타난다.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모두 다 중요하다.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 흘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안 되는 거예요.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차트가 선행이다. 아니다. 뉴스 공시 이런 게 이미 정답은 이미 다 나와 있다. 이런 사람들 다 있거든요.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공시에 답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뻥카들도 있어요. 그게 허위인 경우도 있다고요.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차트는 다 나와 있어요. 다만 이 차트는 눈에 보일 수 있게 정답지가 다 정답지가 나와 있는 건 맞아요. 이거를 얼마만큼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분석 능력이 차트 쪽에 비중이 더 있으면 그쪽에 비중을 싣고 거기에서 나오는 통계학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이슈 분석이나 뉴스나 공시나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이슈가 먼저인 사람이고 차트는 가격적인 대응 영역에서만 좀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보셔야 돼요. 근데 뭐 이게 최고라느니 저게 최고라느니 사짜예요, 사짜. 물론 제가 이런 사람들 까는 것도 저도 사짜겠죠. 그런 느낌이 날 수는 있겠죠. 근데 다 보셔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 보셔야지만 우리가 자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기술적 분석 하나만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 하나와 그 분석 하나만 가지고도 살아남은 분들 다 계세요. 다 있어요. 전설적인 투자자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만 치우쳐서 생각하는 거는 좀 버리셔야 된다.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적정 주가 활용하는 게 사람의 관점에 따라 멀티플이 들어가거든요. 배수가 들어가요.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치니까. 이 배수를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다 달라요. 그런데 이 목표 주가를 편하게 잡는 거는 시장의 심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차트를 통해서 잡을 수 있어요. 본인의 관점에 맞게 이 비중을 얼마만큼 7대3, 뭐 6대4, 6대4, 8대2 이거는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을 남한테 강요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둘 다 봐야 된다. 둘 다 모두 다 중요하고 내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성공률이 올라간 차트만 보고 오늘 지수 왜 빠져? 이유를 모르잖아요. 근데 빠지는 이유를 찾기 위해서 뉴스를 보고 공시를 이슈를 찾는 거죠. 오늘 지지부진한 이유. 체포한다고 했어요. 기대감은 올랐어. 체포한대. 그래? 그러면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되겠구나. 그래서 상승을 하겠죠.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 영장 집행 도중 현행범 체포 없다. 뭐 긍정적인 이슈는 나오고는 있는데 정작 윤석열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서는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이런 심리들이 지금 시장의 지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럼 오늘은 완벽하게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죠. 지금 않는 애들 중에 관련 종목들 그리고 미국에 대한 이슈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다 차트적인 위치 다 참고하고 차트 분석, 공시 분석 다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맞춰서. 옛날에 이거 개그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때 달라요. 정찬우였나? 미친 거죠? 아마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컬투였죠. 정말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때 달라요. 그때 다르게 해석하고 그때 다르게 봐야 돼요. 그만큼 변화가 빠른 시장이에요. 그런 시장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공부해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께 이제 뭐 주식을 알려드리는 입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거를 현재 트렌드가 또 바뀌니까 이거를 또 말씀드려야 되거든. 가장 기본적인 원리 원칙은 바뀌지 않겠지만 그 안에서 변화하는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은 변해요. 이 트렌드를 알아야 최신 유행 알아야만 우리가 그 시대에 빨리 적응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트렌드를 그런 트렌드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끝까지 공부를 하셔야 된다. 노력 없는 수학은 없습니다. 노력 없는 수학은 없고 우리가 이 시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이 시장이 어떻게 경제가 돌아가는지 알고 그랬을 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단기적인 투자 관점에서는 대응이 힘들 수는 있어요. 뭐 제가 이제 단기간에 10%씩 끊어 먹는 것도 좋아하고 10% 이상 20% 30% 근데 섹터가 확실하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2, 3개월 동안 한 4, 50% 50%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물론 저도 실패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 실패보다는 성공률이 확실하게 높으니까 제가 이제 방송도 나왔던 거고 하나시스템 MDS 테크? 아직은 좀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MDS 테크 같은 경우는 한빛 레이저 나쁘지는 않거든요. 레이저 이쪽 장비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기계 설비 장비 레이저 약간 머시닝 센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쪽 일은 좋아하진 않아요. 삼전이 슬슬 또 바닥은 SKC 유리기판 삐롭틱스 봐야 되는데 삐롭스
많이 올라갔네. 제가 이것도 공략했었거든요. 피롭틱스도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여기 이때 공략 때 먹고 나왔어요. 저는 저 이거 석영 나온 날이 딱 요 날이었는데 13일인가? 13일까지 하고 딱 16일 시작하자마자 피롭틱스 바로 샀거든요. 저는 피롭틱스 바로 샀는데 이거 바로 올라. 제가 이 종목도 추천을 했었어요. 제가 9월달에 추천했었는데 요거 먹고 나왔어요. 배트맨하고 10 나간. 요게 해갖고 요거 목표가 딱 여기 찍고 먹고 나왔어요. 짧게. 요런 자리에서도 저는 공략을 잘 해요. 근데 얘네 2차전지거든요. 좀 기다려야 돼요. 역배열 확장 구간이잖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시장 자체가 지금 잠잠해요. 사실은 확 뜨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기 3명 지금 LA 쪽이었나? 그때 지금 화산 터졌죠. 미국 화재 산불 화재 때문에 지금 전력 수급급 부족해갖고 일시적으로 지금 전기주 가고 있어요. 이거 좀 짧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산불이라는 건 언젠가는 또 복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길어봐야 한 3개월 6개월? 올해 안에 끝날 재료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올라왔을 때 이미 한 파동 올라왔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가긴 할 건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섹터다라고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당부 부탁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인 이슈니까 움직이긴 움직일 거예요. 당연히 재료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이런 섹터들 위주로 지금 이슈 나오는 섹터들로만 지금 움직이고는 있어요. 때문에 시장 자체도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후장에 대해서 이제 오후장에 지금 변호인단에서 자진 출석 고수 중이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그러진 않을 거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랬으면 진작 자진 출두를 했었어야죠.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어야지. 그러기엔 너무 늦었다. 자기 발로 갈 때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GNC 에너지는 딱 예상한 대로 움직였네요. 내가 말한 게 딱 요쯤이었는데 딱 21선 받고 갔죠. 골든크로스 지지받고 또 넘어갔죠. 놔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 사실은. 1% 2% 먹으려고 굳이 지금 이런 시장에서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마 제 얘기를 들었으면 충분히 먹었을 수 있겠죠. 아무튼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YTN 한번 지켜보세요. YTN 3개월 안에는 한번 나와줄 것 같거든요. 지금 한 20% 정도 4,000원 무조건 찍어줄 거예요. 20% 목표가 4,000원은 무조건 찍어줄 거예요. 이거 여기까지 무조건 갈 수 있는 여건은 다 만들어졌어요.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이슈상으로도 그렇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좀 끝까지 한번 흐름 지켜보시고요. 상승 만약에 체포가 오늘 된다? 주가 또 갑자기 급변하는 변동성 나올 수 있어요. 상승하는 변동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슈 좀 지속적으로 좀 체크해 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간만에 라이브였는데 좀 방송감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방송감 좀 떨어진 것 같고 오늘 날씨도 추운데 여러분들의 계좌만큼은 또 따뜻해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1월 15일 수요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지금은 VIP 회원 받을 생각은 딱히 없기 때문에 그냥 방송 좀 지켜봐 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제 투자에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노하우를 좀 알려드리는 거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VIP 천천히 받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급한 건 아니라서 좀 천천히 받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받게 하겠지만 천천히 일단은 좀 지켜봐 주세요. 제가 하는 거 이제 투자하는 것들 타점 잡는 것들이나 천천히 봐주시고 그때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또 인정해 주시고 할 때 구독자 좀 늘고 하면은 그때 좀 진행을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 지금 앞으로는 유로로 전환될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얻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식 고민 상담소의 오민 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